인생과 이웃 사람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난다. 속절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가면서 우리네 인생도 자연의 순리에 의해 떠난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의문 속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첫째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끝내 찾지 못하고 온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어려운 인생의 의문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지나간 날과 앞으로 다가올 날을 생각하며 현재 지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값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루하루를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이다. 너무 재미에만 치우치지 말고.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공을 들여가면서 책장을 넘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밖에 그 책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지구라는 곳에 소풍을 와서 자기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을 정말 알차고 헛되지 않게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에 다다라서 후회 없이 웃음을 머금고 조용히 먼 우주를 향해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을 때는 그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후회한다. 오죽이나 했으면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히트가 되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지나친 탐욕을 내려놓고 서로 나누고 도와주며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 한서 손무진의 인생여초로라는 말이 나온다. 즉,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는 이야기다. 중국 한무제 때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다. 소무는 한나라와 흉노 간의 전쟁이 끝난 후 서로 간의 포로 교환이 있을 때 사신으로 발탁되어 흉노의 땅에 들어갔다가 잡혀 억류되었다. 그는 흉노의 우두머리인 선우의 협박에도 응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다가 지금의 바이칼 호수로 유배되었다. 선우는 소무에게 순양을 기르도록 해놓고 순양이 새끼를 낳으면 귀국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소무는 들쥐와 풀뿌리를 먹으면서 굶주림을 견디고 매서운 추위와 싸우면서 귀국의 날만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였던 이릉 장군이 찾아왔다. 이릉 역시 흉노의 군대와 싸우다가 대패하여 포로가 되어 항복한 후 선우의 빈객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릉은 항복한 장수라는 것이 부끄러워 감히 소무를 찾지 못하다가 선우의 명을 받고 찾아온 것이었다. 이릉은 소무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왕인 선우가 내가 그대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꼭 모셔오라며 나를 보냈다네. 이제 그만 나와 함께 선우에게 나아가도록 하세.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이릉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소무는 자신의 신조를 꺾지 않았다. 이릉은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조를 꺾지 않고 버티던 소무가 고국 땅을 다시 밟았을 때는 집을 떠난 지 19년 만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중국의 최고의 역사서인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이릉의 절친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임금인 한무제에게 친구인 이릉을 변호하다가 구명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 최고의 역사서인 사기가 탄생하게 된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바쁜 일상이지만 가끔은 푸른 하늘을 보며 왜 사는지를 잠시라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사실은 하찮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주어진 인생, 내가 가진 것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 떠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작은 인기척 소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천만매린이라는 옛말이 있다.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말이다. 요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이웃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래도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서도 큰 복이다. 좋은 이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남사라는 책의 여승진전에는 송계하라는 사람이 100만금으로 집을 사고 1000만금으로 이웃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송계하라는 사람이 남강군 군수의 자리에서 파면된 뒤 덕망이 있기로 소문난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집 근처에 가옥 한 채를 구입했다. 이웃인 여승진이 송계하에게 돈을 얼마나 주고 집을 샀는가 물었더니 송계하가 1100만금을 주고 샀소 라고 대답했다. 여승진은 집에 비해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어째서 그렇게 많이 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송계하는 이렇게 대답했다. 100만금으로 집을 사고 1000만금으로 이웃을 샀다오. 여기서 나온 고사가 1000만멜인이다. 노노 이인편에도 이웃에 대한 비슷한 말이 나온다. 공자는 마을의 인심은 어진 것이 좋으니 착하고 후덕한 곳을 가려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고했다.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일에는 먼저 양보하고 지나친 이기적 행동을 줄이면서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인정을 베푼다면 어찌 서로 좋은 이웃이 되지 않겠는가. 옛날 우리 속담에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지 않던가. 겨울철에는 김장을 같이 하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관계가 매우 좋았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웃과 굳이 관계를 트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런 이웃관계에 대한 한 사례가 있는데 낯선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따라 내려 쫓아오기에 놀라 도망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옆집 사람이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진다. 왜 요즘에는 옛날만큼 이웃과 가깝게 지내기 힘든 일인지 생각해보니 각자 삶에 바빠 이웃과 대화할 기회가 적고 본인들의 인생도 남을 신경 쓸 만큼 넉넉한 마음과 물질의 여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 또한 흉흉한 세상 속에서 가족을 뺀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조차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된 것도 이웃 간의 관계 단절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인지하는 것이다. 가장 빠른 길은 인사다. 인사는 관심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웃과 인사를 하며 지낸다면 전보다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알게 된다면 함께 식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 심리학에서는 식사를 하며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런천 효과라고 부르는데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먹은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고 공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런천 효과를 톡톡히 활용한 나라가 프랑스이다. 점심 한 끼라도 가끔은 옆집 사람과 같이 먹자는 말이다. 2000년도 프랑스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독사로 사망한 노인이 4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는 이웃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파트의 주민들끼리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직장 고민까지 서로 상담하다 보니 모두 한 가족처럼 가까워지고 자연스레 이웃 갈등은 줄어들었으며 공동체 구성원 간에도 활력이 생겨났다고 한다. 프랑스의 작가인 라로슈푸코는 남을 싫어하고 재미없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싫음을 받고 재미없다고 대우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불행하다. 인간의 모든 기쁨이나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화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이 많고 유식하고 잘생기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처럼 이웃과 단절된 채 막막한 삶을 살기보단 이웃이 있기에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옆집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눈인사라도 시작해봐야겠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겨울철 우한 폐렴이 다시 창궐하고 있는 요즘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좋은 날들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